누가 들어왔어? 잠든 남편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방금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두 눈은 감겨있고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어요. 옆에 누운 아내가 남편을 흔들어 보지만 남편은 그대로 다시 쓰러져 잠이 듭니다. 수진이 그 일을 처음 본 것은 그날 밤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잠입니다. 정수진과 오연수는 이제 막 결혼한 부부예요. 수진은 홈쇼핑 회사에 다니며 배가 꽤 부른 상태입니다. 현수는 아직 무명 배우죠. 두 사람이 키우는 포메라니안 후추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삽니다. 거실 벽에는 글씨를 적은 나무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말을 자주 꺼내요. 소리 높여 싸우다가도 액자 앞에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 밤도 시작은 부부의 평범한 하루였죠. 수진이 뜬금없는 그 말에 되물어보지만 현수는 대답이 없습니다. 수진은 겁이 나서 남편을 계속 부르지만 현수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날 아침 아래층에 새로 이사 온 여자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새벽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나서 일주일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비명소리도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도저히 어떨 땐 비명소리도 들리고. 비명? 수진은 사과를 하고 이웃과 헤어져요. 나중에 남편을 만나서는 억울함을 털어놓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밤은 어제 하루뿐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는 줄 알아? 뭐래? 일주일 내내 새벽만 되면 쿵쾅거려서요. 어? 일주일 내내래, 일주일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한 바퀴 돌았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꼭 그렇게 살을 붙여요. 꼭 붙여요, 진짜. 그날 저녁 수진이 남편의 잠꼬대를 흉내내보지만 현수는 웃어 넘겨요. 현수는 수진이 전한 그 말이 드라마 대사라고 설명합니다. 텔레비전에 직접 촬영본을 틀어주기까지 합니다. 수진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그 대사를 소리내어 따라 읽습니다. 경호도 너무 잘 어울린다, 오빠는. 안 어울리는 게 없네.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밤 침대에서 나온 말은 이 대사가 아니죠. 현수가 꺼낸 말은 누가 들어왔어? 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처 눈치채지 못하죠. 며칠 뒤 밤에 현수가 자면서 자기 얼굴을 긁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수진이 손을 붙잡아도 현수의 힘은 빠지지 않아요. 아침이 밝자 현수의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여러 줄 남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현수는 맡기로 했던 배역 하나에서 빠져요. 현수는 연기를 그만둘까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수진은 남편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말립니다. 어느 날 밤 잠든 현수가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죠. 현수는 익히지 않은 것을 꺼내 그 자리에서 먹고 씹는 소리를 크게 냅니다. 잠에서 깬 수진이 문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손으로 입을 막아요. 현수는 싱크대에 얼굴을 박은 자세로 계속 먹어요. 수진이 뒤에서 붙잡아도 현수는 멈추지 않고 옆에서는 후추가 계속 짖습니다. 실랑이 끝에 현수가 부엌을 빠져나갑니다. 거실 창문이 열려 있고 현수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현수는 이미 한쪽 다리를 창틀 밖으로 넘겼어요. 수진이 달려가 남편을 끌어내립니다. 뛰어내리려던 것이냐고 수진이 묻습니다. 뛰어내리려고 한 거야? 혐은수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려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수면병원을 찾아가요. 현수는 하룻밤 동안 몸에 장치를 붙이고 잠을 잡니다. 검사 결과로 나온 진단명은 렘수면 행동장애입니다. 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가 이런 패턴일 때는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신경세포가 의사는 금에서 하는 행동이 그대로 몸을 통해 나오는 병이라고 설명하죠. 의사가 증상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수면 중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막 꺼내 먹기도 똑같아요. 하고. 완전. 그죠? 수진은 남편의 증상과 똑같은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방은 세 가지죠. 집을 안전하게 고치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약을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끊고 밤 10시 전에 자야 한다는 말에 현수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잡혀있던 촬영일을 포기합니다. 의사는 시간이 걸려도 좋아진다고 말해요. 두 사람은 의사의 말을 믿습니다. 어느 날 밤에 후추가 보이지 않아요. 수진이 집안을 돌며 이름을 부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수진이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앞에 섭니다. 냉동실 문을 열자 그 안에 후추가 들어있어요. 같은 시각 침대에 누운 현수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며칠 뒤에 수진이 딸을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하윤이죠. 현수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병실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기죠. 현수의 발목에 방울을 묶고 방문에는 자물쇠를 채웁니다. 벽에는 손으로 쓴 규칙을 붙여둡니다. 방울이 울리면 수진이 깨어나 남편을 침대로 데려간다는 내용입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와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안 되면 신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는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침대 밑에 붙이라며 두고 갑니다. 수진은 엉뚱한 데 돈을 쓰지 말라며 화를 내죠. 현수는 당분간 밖에서 자겠다고 말합니다. 근처 고시원 방까지 이미 알아두었습니다. 수진은 밖에서 자겠다는 말을 거절해요. 이렇게 하면 쉽게 해결되잖아. 수진은 그렇게 쉬운 것은 해결이 아니라 포기라고 못 박습니다. 약을 챙겨 먹어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죠. 아이가 태어난 뒤로 수진은 밤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느 날 밤 현수가 아이 방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수진이 달려갑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다시 찾아가요. 수진은 검색해본 다른 약 이름을 대며 처방을 바꿔다 달라고 요구합니다. 의사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답합니다. 그 약은 훨씬 독하다고 덧붙이죠. 수진이 언제 낫느냐고 묻자 의사는 무조건 낫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이럴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의사는 환자마다 다르다고만 답합니다. 수진이 의사에게 달려들죠. 의사가 아파하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깐만. 야, 너. 돌팔이 새끼. 개새끼. 병원에서 돌아온 수진이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래층 여자가 수진을 알아봅니다. 수진이 시끄러워서 미안하다고 하자 여자는 답이 안 보이면 이혼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결혼이 별거예요. 답이 안 보인다 싶으면 때려치면 돼요. 수진의 어머니가 무당을 집으로 데려와요. 무당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이 집에 남자 둘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 붙은 건 신랑한테 붙었는데 무당은 귀신이 잠든 사람에게 파고든다고 설명합니다. 잠이 들면 영성이 약해져서 그 빈틈으로 들어온다고 말해요. 남편에게 붙은 귀신은 원래 수진을 따라서 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무당은 수진이 젊고 예뻐서 라고 덧붙이죠. 무당이 요령을 흔들다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말을 옮깁니다. 개 짖는 소리 없이 애기 우는 소리 없이 조용히 살고 싶다. 너랑만 단둘이. 귀신이 개도 아기도 없는 조용한 집을 원한다는 뜻이죠. 그 바람의 마지막은 수진과 단둘이 남는 것이죠. 무당은 구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빙의굿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돼. 이름? 무당은 이름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수진에게 말합니다. 무당은 부적 3장을 남겨요. 제때 쫓아내지 않으면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경고한 뒤에 돌아갑니다. 수진은 지피는 사람을 하나씩 떠올려 봅니다. 찾아보니 그 사람들은 전부 살아있었죠. 그러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아래층에 살던 노인이죠. 새 이웃이 오기 전 개 짖는 소리 때문에 항의하러 올라오던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발길이 끊긴 노인입니다. 수진은 아래층 집을 찾아가요. 새로 이사 온 뒤 소음 때문에 찾아왔던 그 여자 민정과 아들 진혁이 사는 집입니다. 수진은 예전에 그 집에 살던 노인을 아느냐고 조심스레 묻습니다. 모르시겠죠? 아니요, 우리 아빠인데. 여자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답해요. 아버지가 잘 지내시느냐고 수진이 묻자 아이가 대신 대답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집에서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말을 마친 아이는 문가에 서서 수진을 말없이 쳐다봐요. 할아버지 죽었는데? 여기서. 수진은 노인의 이름을 알아냅니다. 이름은 박춘기죠. 그날 밤 수진은 잠든 남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할아버지 맞아요? 잠든 현수가 몸을 움직이죠. 수진이 질문합니다. 내 딸을 죽일 거냐고 2번 연달아 묻습니다. 내 딸 죽일 거예요? 내 딸 죽일 거예요? 잠든 현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2글자죠.
아침이 밝자 현수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수지는 침대 밑에 부적을 붙여요. 그 앞에 앉아 방새도록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날 밤 현수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수지는 부적이 통한다고 믿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현수가 침대 밑에서 부적을 발견합니다. 현수가 종이를 떼어내려 하자 수진이 앞을 막습니다. 두 사람은 부적 한 장을 두고 크게 다툽니다. 어느 날 밤에 아이가 침대에서 보이지 않아요. 수진이 집안을 찾아다니며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수진은 아이를 무사히 찾아내요. 그리고 이날부터 수진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수진은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쳐요. 원하는 게 뭐냐며 남편을 때리고 말을 하라고 소리칩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한 번 따먹고 싶어서 그래? 뭐? 현수는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아내를 막죠. 약을 바꿔준다고 했다며 아내를 달랍니다. 그 밤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진료실에 앉은 사람은 현수 혼자죠. 의사는 두 수면 기록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불규칙하게 움직이던 그래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변칙적이었어요. 렘 수면 단계에서 각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상화됐어요. 주무시면서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죠? 약을 바꾼 뒤로는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의사는 완치로 보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네, 그 처방 바꾼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약 덕분에. 이 정도면 완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사가 아내는 잘 지내느냐고 묻습니다. 현수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퇴원한다고 덧붙여요. 예,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아이고, 별일 아니죠? 예, 많이 좋아져가지고 오늘 퇴원 예정입니다. 수진이 언제 어떻게 입원했는지는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의사와 현수의 대화로 처음 전해지죠. 현수는 꽃다발을 사고 아이를 카시트에 태워 병원으로 출발합니다. 병원에 도착한 현수는 수진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오늘 퇴원자 명단에 수진의 이름은 올라 있어요. 하지만 병원 기록은 어제 저녁에서 멈춰 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가 문을 열고 제자리에 멈춰서요. 벽과 천장과 창문까지 집안 전체가 노란 부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수진이 남편을 앉혀놓고 그동안 모은 자료를 설명합니다. 아래층 여자가 항의하러 올라온 날은 10월 25일이죠. 아래층 여자는 일주일 전부터 소리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알던 하루보다 엿새가 더 있었던 셈이죠. 아래층 노인이 죽은 날은 10월 8일입니다. 수진은 사람이 죽고 열흘 안에 천도하지 못하면 귀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10월 8일에 열흘을 더하면 10월 18일이 나오죠. 이웃의 말이 맞다면 현수가 처음 이상한 행동을 한 날과 노인이 귀신이 된 날이 똑같습니다. 오빠가 처음 그러기 시작한 날이 할아버지가 귀신 된 날이야? 수진은 그날 밤 남편이 한 말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대사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라는 말입니다. 남편이 한 말은 누가 들어왔어 라는 말이었죠. 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수진은 설명합니다. 이어서 빙의된 사람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말해줍니다. 귀신이 들어온 사람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가려워서 얼과 몸을 긁게 됩니다. 귀신은 기력을 되찾으려고 음식을 먹는데 좋아하는 것은 익히지 않은 날것이라고 하죠. 수진은 남편이 잠든 차 날것을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귀신이 기력을 되찾고 나면 원앙을 품게 된다고 짚어줍니다. 벽에는 사진 한 장을 더 붙여두었죠. 노인이 죽은 지 49일째 되던 날 이 집에서 구슬한 기록입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에 수진이 벌인 일입니다. 사진 속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현수죠. 저 누워있는 거 나야? 맞아. 너 미쳤네. 야, 정수진. 현수는 그러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수진은 할아버지가 천도를 거부했다고 대답해요. 귀신이 아직 이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과 딸이 무사했던 이유가 따로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진이 옷을 걷어 올리자 등에 부적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등에 새긴 이 표식이 50일 동안 귀신을 막았죠. 그 부적 덕분에 딸이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등에 새긴 부적이 귀신을 막아주는 50일의 기한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노인이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죠. 죽은 지 100일이 넘은 귀신은 천도할 수 없다고 수진은 말합니다. 영원히 이승에 남게 된다고 덧붙입니다. 죽은 지 100일이 넘은 귀신은 천도를 못해.
영원히 이승이 남는다고. 그럼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오늘이 죽은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오늘 안 쫓아내면 진짜 그렇게 될 거야. 수진은 오늘 쫓아내지 못하면 아이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현수는 더 듣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해요. 수진이 현수를 붙잡습니다. 수진이 현수에게 힘들 때마다 혼자 두고 도망갈 거면 액자는 왜 만들어 벽에 걸어놓냐고 따집니다. 맨날 도망가기만 할 거면 저런 건 도대체 왜 만들어?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며. 현수가 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죠. 잠시 뒤 수진이 아래층 여자를 집으로 끌고 옵니다. 의자에 두 손이 묶인 사람은 아래층의 민정입니다. 수진의 손에는 전동 드릴이 들려 있어요. 수진은 남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귀신을 향해 말을 겁니다. 이제 서로 같은 처지가 되었다며 자신도 갈 때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제 쌤쌤이야. 나라고 뭐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나도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묶인 여자를 알아본 현수가 놀라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칩니다. 수진은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수진이 진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집안을 향해 소리칩니다. 진혁아 어딨어? 진혁아! 아이까지 잡혀있다고 여긴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자는 곧바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빕니다. 그냥 가달라고 부탁하죠. 안 그러면 자신이 죽고 진혁이도 죽는다고 울부짖습니다. 여자는 자기 집 개 앤드류까지 이미 죽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진혁이와 자주 찾아가고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겠다며 울면서 빕니다. 그냥 가요. 아빠와 내가 자주 놀러 갈게. 진혁이랑 제사도 꼬박꼬박 지낼게. 아빠. 수진이 조건을 내걸어요. 수진은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자기 딸 하윤이가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윽박지릅니다. 할아버지의 딸과 손자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네 딸, 네 손자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수진이 든 드릴이 여자의 관자놀이에 닿죠. 수진이 드릴을 켜요. 그리고 현수의 입에서 대답이 나옵니다. 가겠다는 말이죠. 그때 현관에서 경비원이 문을 두드립니다. 아래층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현수가 수진의 손에서 드릴을 빼앗아요. 수진이 고개를 돌이 들어 남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오빠였어? 이어서 할아버지는 어디 있느냐고 질문해요. 할아버지는? 현수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현수가 입을 엽니다. 알았으니 내가 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미친년아. 가면 되잖아. 현수가 한숨을 한 번 내쉬어요. 그리고 묶여있는 여자를 향해 몸을 돌려요. 현수의 입에서 노인의 말투가 나옵니다. 딸, 아빠 간다. 그 진혁이 잘 키우고, 그 웬만한 의사가 세상에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그 목소리가 앞에 묶인 여자를 딸이라고 부르죠. 손자를 잘 키우고 웬만하면 이사를 가라고 당부합니다. 그러고는 같은 말투로 몇 마디를 더 남깁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죠. 카메라가 수진의 눈을 아주 가깝게 비춥니다. 수진의 눈동자에 빛이 맺힙니다. 현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어요. 갔어. 진짜 갔어. 두 사람은 부적으로 덮인 방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앉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거봐. 다 극복할 수 있어. 수진이 한 말은 벽에 걸린 그 문장과 같은 뜻입니다. 수진이 남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요. 잠시 뒤에 방 안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납니다.
영화가 시작할 무렵 이 집에서 코를 골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코를 고는 사람은 수진입니다.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지죠. 시청자들은 인질극 마지막에 나온 그 대사를 두고 두 가지로 의견을 나눕니다. 정말 빙의였다고 보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듭니다. 잠든 현수가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첫째입니다. 수진이 계산한 날짜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 둘째죠. 무당이 들어서자마자 이 집에 남자 둘이 산다고 말한 것이 셋째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연기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세 가지를 듭니다. 현수의 직업이 배우라는 것이 첫째죠. 할아버지 말투를 내기 직전에 자기 목소리로 굴복하며 한숨을 쉰 것이 둘째입니다. 인질극 중에 수진과 민정이 소리쳐 부른 진혁이라는 이름을 현수가 이미 들었다는 것이 셋째입니다. 감독은 어느 쪽이 맞는지 끝내 말하지 않았죠. 해석은 관객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질극 마지막에 여자에게 말한 사람이 남편 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래층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3호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